그 여자가 투자사 대표라고. 황기찬의 심장이 요동쳤다. 아무리 눈을 의심해도 회의장 입구에 들어선 그 여자의 얼굴은 분명 정윤이었다. 딸을 잃고 뼛속까지 무너졌던 치킨집에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그 정윤이. 그녀가 웅장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YL그룹 이사진의 숨소리가 멎었다. 어깨를 펴고 검정 슈트를 입은 그녀는 더 이상 소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재벌가의 싸움판에 스스로 몸을 던진 칼이었다. 이런 전개가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새로운 투자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패트릭의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윤희가 자리 앞으로 걸어나갔다. 김도윤과 강재인은 숨을 삼켰다. 황기찬은 회의 테이블 너머로 벌겋게 상기된 눈을 치켜 올렸다. 정윤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YL은 제 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여전히 제 딸의 피와 땀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킬 것입니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무게였다. 그녀의 말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차디차게 얼어붙었다. 도윤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 속엔 무력한 존경이 맴돌았다. 그리고 황기찬은 그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황기찬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누가 당신을 이 자리에 앉혔죠? 윤 비서가 데려온 겁니까? 대체 무슨 권한으로? 정윤희는 미소도 찌푸림도 없이 말했다. 법적으로 YL이 DH홀딩스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설계한 조항. 그 조항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그 윤 비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투자사도 제게 넘기고 사라졌죠.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견딜 수 없다는 듯 의자를 밀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며 연거푸 버튼을 눌렀다. 윤 비서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무섭게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의 눈에 들어온 건 텅 빈 공간. 책상 위엔 놓여있던 서류들조차 사라져 있었다. 기찬은 재빨리 책상을 뒤지며 뭔가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전화기도 문서도 명함도 없었다. 윤 비서는 계획된 듯이 증발했다. 그 순간 누군가 회장실 문을 열었다. 강미란이었다. 놀랐나 보네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당신 그 윤 비서랑 무슨 거래라도 있었던 거야? 기찬은 미란을 노려봤다. 그딴 억측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란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거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흘리면 꽤 재밌는 기사 나올걸요? YL 회장, 사라진 비서와 수상한 돈거래 뭐 이런 제목. 황기찬은 두 손을 책상 위에 짚었다. 강상무,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장난이면 좋겠네요. 그녀는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졌다. 제가 진짜 화나기 전에 정리하시길. 지금 상황, 내가 더 불리하거든. 그녀가 나가자 기찬은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황기찬은 의자에 깊이 파묻힌 채 턱을 괴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라진 윤 비서, 예상치 못한 정윤희의 등장, 그리고 강미란의 협박.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전혀 다른 판 위에서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불길한 소식이 들려온 건 몇 분 뒤였다. 황 회장님 이 영상 보셨습니까? 비서실 직원이 불안한 얼굴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클립이었다. 한적한 펜션 주차장. 카메라는 언덕 위에서 몰래 찍은 듯 덜컹거리고 있었지만 인물은 확실히 보였다. 윤 비서. 그는 주차장 한복판에서 두 여자의 가방에 번갈아 얼굴을 얻어맞고 있었다. 그 입으로 감히 일부다처제 운운해? 이중생활도 모자라서 나랑 결혼하자며 아예 이중생활을 즐긴 거였네.
여자들은 욕설과 비난을 퍼붓고 있었고 윤 비서는 두 손을 들고 진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아니 나는 그냥 진심이었어. 각각에게 진심이었어. 그 말에 더 분노한 여성들은 그의 양복 자켓을 찢어버리기까지 했다. 그 광경은 구경꾼들의 스마트폰에 담겨 실시간으로 유포되었고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투자사 비서의 충격 실체라는 제목으로 각종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다. 이 미친 자식이. 더 충격적인 건 영상과 함께 공개된 문서 파일이었다. 윤 비서 DH홀딩스 조작 계약서 초안, DOCX, YLB 자금 유도 제한 검토 사항, PDF. 그가 조작한 계약 문서, 내부 거래 리스트, 그리고 황기찬의 서명이 들어간 일부 자료까지 누군가 인터넷에 유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은 진위 확인 중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이미 여론은 움직이고 있었다. 정호성과 김도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 영상의 위치, 저기 어디야? 지금 바로 가자. 저 인간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도윤이 운전대를 잡고 정호성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배경에 간판 보이지? 저건 강원도 쪽이야. 정확한 위치는 확보 가능해. 두 사람은 빠르게 윤 비서가 숨어있을 법한 장소로 향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황기찬과 계약을 조작했는지 그 자료만 확보하면 지금의 혼란은 오히려 YL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한편 정윤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간담회 형식의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여러분, YL그룹은 지금 커다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사의 정직한 회복을 믿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윤 비서의 내부 자료 일부를 언급하며 현재 언론에 떠도는 계약 조작 논란에 대해 조사 중임을 밝혔다. 제 딸의 죽음 이후 저는 오랫동안 뒤에서 이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YL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황기찬은 이 광경을 TV로 지켜보며 절망감을 삼켰다. 정윤이. 그녀는 단순히 투자사가 아니라 복수의 상징이자 윤리의 칼날이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 휴대폰에 찍힌 이름에 황기찬은 잠시 멈칫했다. 여보세요. 기찬아, 너 김도희 그 애 말이야. 정말 내가? 뭐라고요? 어디서 들었어? 그의 죽은 날 네가 옆에 있었다고. 기찬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날의 사고, 김도희가 마지막으로 남긴 눈빛, 그리고 조수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강세리의 얼굴까지. 어머니, 지금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난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그런 애가 아닌 걸 아니까. 끊을게요. 황기찬은 전화를 끊은 뒤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감추려 두 주먹을 가슴팍에 꽉 쥐었다. 방 안은 정적이 내리깔렸고 TV에서는 여전히 정윤희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귀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방금 들었던 노숙자의 말이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도희 대리 너가 죽였다는 소문 들었어. 누가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흘린 것일까? 그리고 대체 누구까지 알고 있는 걸까? 단순한 뒷말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퍼뜨린 것일까? 생각에 잠겨있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세리가 급하게 들어와 그를 노려봤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었대. 뭐? 김도희. 우리 둘 중 한 명이 죽였다는 얘기. 세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다가섰다. 지금 어머니가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더는 방치하면 안 돼. 기찬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노려봤다. 그걸 지금 나한테 말해? 네가 흘린 거 아냐? 웃기지 마. 당신이 사고 냈잖아. 내가 그날 입 다물었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로를 향한 숨막히는 침묵.
기찬은 책상 모서리를 짚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우린 아무 말도 안 한 거다. 그날도 지금도 그냥 같이 있었다. 세리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우린 같이 있었지. 하지만 그건 알리바이가 아니라 공범이라는 뜻이야. 그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어쩔 건데? 어머니가 더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해. 세리는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차라리 내가 말할까? 내가 운전한 거라고 하면 어머니도 나 편들지 않을까? 기찬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 입 다물어. 왜? 무서워졌어? 당신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이젠 나 혼자 희생하지 않을 거야. 그 사이 정윤희는 도윤과 함께 경찰청 관계자와 통화 중이었다. 예, 김도희 대리 사건에 대해 재조사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족 측에서도 정황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고 도윤을 바라봤다. 그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숙자가 보험 처리하면서 차량 정비 맡긴 곳에서 자료를 넘겼을 수도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강재인 씨도 계좌권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두 방향 다 동시에 접근하면 금방 잡히겠죠. 정윤희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다. 윤 비서도 조만간 입 열겠지. 본인도 살려면. 그 시각 노숙자는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도희가 내 아들 때문에 죽었다고. 그녀는 강세리와 황기찬 두 사람의 대화를 어딘가에서 엿들은 듯 혼잣말을 되뇌었다. 아니야, 아니겠지 설마. 한편 황기찬은 사무실에서 황급히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를 따라 나온 강세리는 목소리를 낮췄다. 기찬 씨, 이러다 다 들통나. 네가 입 다물면 안 들통나. 아니, 둘 다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럼 어머니는? 나 계속해서 그 눈빛 견딜 자신 없어. 그 눈빛보다 감옥이 더 무서워. 그 말에 세리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날 그 애, 도희 그녀가 말했던 거 기억나? 뭐? 누군가 이 회사 죽인다고. 아마 그 말이 유언이었을 거야. 기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의 기억. 조수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도희, 그리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던 자신의 발. 그때로 돌아간다면. 없어. 그때로 돌아가는 길은 없어. 세리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야. 혹시 미국 유학 시절 강세리가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건 아닐까요?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은 문득 멈춰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때 세리가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파편처럼 스쳐갔다. 미국에 있을 땐 불편한 한국식 이름은 쓰기 싫어서 외국식 이름으로 살았다며 은근슬쩍 던졌던 말. 그리고 어떤 사진에서도 세리라는 본명이 아닌 캐서린 리로 사인된 서류. 강재인은 즉시 도윤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캐서린이라는 이름, 그냥 예명 수준이 아니란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뒤적였다. 문제는 이 캐서린이라는 이름이 미국 사회보장번호랑 연결돼 있어. 즉, 누군가의 신분을 완전히 훔쳐서 사용했다는 뜻이지. 강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강세리는 단순한 명의도용이 아니라 신분 사기를 저지른 거야. 그 순간 도윤의 컴퓨터 화면에 한 인물의 의료 기록이 떠올랐다. 여기 봐. 이 캐서린 리라는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야. 8년 전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 뒤로 공식적인 활동이 없어. 강재인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고가 세리가 미국에서 갑자기 잠적했다던 그 시점과 겹쳐. 도윤은 소름이 돋은 듯 손을 주먹 쥐며 말했다. 만약 이게 맞다면 세리는 뇌사 상태의 사람 정보를 도용해 귀국했고 이 신분으로 황기찬과 결혼까지 한 거야.
그럼 법적으로 그 결혼은 무효야. 강재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아이를 죽게 만든 여자의 모든 걸 되돌려줄 수 있는 첫 단서가 바로 이캐서린이란 이름이었어.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걸 증거화해서 황 회장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을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국제법무팀에 자료 전달했어. 변호사도 붙였고 미국에서 캐서린 리의 유가족도 찾아볼 거야. 명의도용 소송이 성립되면 강세리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은 불가피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이제 점점 강세리의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짙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 정윤이는 이 정보를 전달받고 조용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숨긴 게 드러나기 시작했군. 도윤이 찾아와 그녀에게 말한다. 이걸 경찰에 넘기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먼저 활용할까요? 정윤이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 여자는 우리 제인이를 망가뜨린 사람. 경찰보다 이사회에서 먼저 박살내야지. 그러면서 문득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강세리가 왜 김도희가 죽던 날 현장에 있었을까?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정윤이가 말을 이었다. 혹시 김도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묵직한 공기를 공유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민 실장에게서 자료 왔어요. 김도희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수정본이래요. 도윤은 조용히 화면을 읽고 정윤희에게 건넸다. 그 내용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고 당시 검은색 차량에서 여성이 내리는 걸 봤다. 이름은 분명히 캐서린이라 불렸다. 정윤희는 입을 꾹 다물었다. 이젠 확실해. 세리가 그날 도희를 만나러 갔고 그 사고에 관련돼 있었던 거야. 도희는 알고 있었던 거야.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세리가 김도희를 죽였고 그걸 덮기 위해 신분까지 바꾼 거라면 그녀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자예요. 정윤희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일었다. 그래. 이제부터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이름, 가면, 거짓된 결혼 전부 다. 정윤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기자실을 가득 채운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인생. 그리고 그 이름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죠. 그녀는 천천히 문서 뭉치를 꺼내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문서 표지에는 선명하게 인쇄된 영문 이름, 캐서린 리 신분 도용 및 명의사기 관련 보고서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다. 그 시각 강세리는 황기찬의 사무실에 불쑥 들이닥쳤다. 기찬 씨, 지금 언론에 떠도는 저 문서들 당신도 본 거죠? 다 거짓이에요. 날 모함하려고 꾸민 거라고요. 그녀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하지만 기찬은 냉정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세리, 아니 이제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의 말투는 냉담했고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내가 널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감췄는지 알아? 근데 네가 이 회사에서 한 짓, 강재인한테 한 짓, 그리고 도희 사건까지. 이젠 나도 널 지킬 수 없어. 세리는 말문이 막혔다. 입술을 달달 떨며 기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젠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야. 동시에 회의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연합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강미라는 두꺼운 파일을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게 강세리가 미국에서 어떤 이름으로 살았고 언제 귀국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자료를 위조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법무팀에서 공식 감정까지 받았고요. 도윤이 그 문서를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엔 김도희 대리와 강세리가 교류했던 시점의 메신저 로그까지 포함돼 있어요. 이걸로 도희가 뭔가를 알았고
강세리는 그걸 덮으려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습니다. 강재인은 조용히 말했다. 도희의 마지막 통화 기록에도 세리의 이름이 있어요. 이제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까지 채워졌어요. 정윤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다. 이제 시작해요. 우린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연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윤희가 기자 앞에 서고 그 뒤를 강재인, 김도윤, 강미란이 차례로 따라섰다. 마치 전장을 앞둔 장수들의 모습 같았다. 정윤희가 기자를 향해 말했다. 이 자료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이는 사법기관에 공식 제출될 증거이며 오늘부로 강세리 씨의 모든 법적 지위와 결혼은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기찬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회장실에서 그는 무거운 눈으로 YL그룹 로고를 바라봤다. 이제 끝인가 난 뭘 위해 여기까지 왔던 걸까? 뒤늦은 후회가 밀려들었지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강세리는 침대에 누운 채 TV를 보다가 정윤희의 기자회견 장면이 생중계되는 걸 보았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의 사진, 과거 이력, 가짜 서류들이 하나씩 화면에 비춰지기 시작하자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더는 숨을 곳이 없었다. 정윤희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강세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 사회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뒤에 숨은 모든 거짓과 범죄를 밝히고 정의를 되찾을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뒤돌아 나왔다. 복수의 연합은 다시 하나가 되어 조용히 건물을 나섰다. 그들의 표정엔 담담함이 있었고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사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강세리의 인생은 무너졌고 황기찬의 권력도 더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 이 둘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